나중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이렇게 진행을 해주신 우리 윤택님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시기 전에 저희가 다 우리 추진위원들 이력이나 이런 걸 사진으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멋진 사진이 나와서 이렇게 박수가 많이 나왔었는데, 윤택님은 막걸리 엑스포 홍보대사를 경험해 주셨고, 저희가 이제 그 막걸리 협회가 생겼을 때부터 우리 막걸리 협회 출범 때부터 네네. 오셔가지고 막걸리 대기하기 위해서 항상 옆에 같이 도와주셨던 우리 윤택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뭐 다 아시겠습니다. 오늘 그 정말 힘으로서 막걸리를 막 짜주셔서. 딴 데를 쳐다보세요. 우리 정준하님은 저기 막걸리 유랑단이라고 우리 협회에서 전 세계를 돌면서 막걸리를 이렇게 알렸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경덕 교수님과 같이 독도 지킴이 하셨던 서경덕 교수님과 같이 하셨을 때부터 저희 막걸리 쪽에 정말 애정이 많으셔가지고 더 공부하시려고 전통주 소믈리에 시험까지 보셔가지고 당당히 합격하신 우리 정준하 님이십니다. 조금 부족한 듯하여 첨언을 드리면 네. 전통주 국가대표 소믈리에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막걸리 소믈리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준하님은 그때 술 드셨을 때, 와, 제가 놀랐던 게, 그때 아마, 어디 시장? 남대구 시장에서 드셨는데, 야, 그때 몇 번 진짜 테이블이 우리가 한 40테이블 됐는데, 그때마다 한 병 정도 되는 걸 원샷으로 다 40분 가보시고도 진행을 하셨어요. 그럼 아주 만취됐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인간이 이렇게까지 마실 수 있구나. 제가 그걸 정말 많이 드셨는데도 혀 한 번 안 꼬라지시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 유래독도 추진단을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신 정준하님 다시 한번 여기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우리 준하 형처럼 소믈리에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그 부장 제조는 저희는 이제 국세청에서 벌써 우리는 저기 합법적으로 술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저희 국가대표 술 받을 때 제가 심사위원장이 네네. 그래서 네, 제가 할게요. 네. 이거는 이제 올려도 돼가지고. 없어. 안 보시면.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영상을 시청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저희가 그 4차에 걸쳐서 여기 요걸 다 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우리 흑원식 교수님이신데 지금 현재 태권도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시키는 실무적인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신 분인데 저희 막걸리도 같이 해주시기로 하셔가지고 그분이 저희보다 한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좀 하시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다 이렇게 메일로 보내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향후에 우리 간사님 제가 잠시 소개드리는 간사님은 수수보리 아카데미에 실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엄청난 막걸리를 홍보하셨던 분이시고 경기대학교 주류산업경영학과 박사님이시기도 네. 우리는 박사 안 되면 되게 혹시 여기 대표님들 중에 박사님이십니까? 우리 다 박사님이세요. 우리 저기 다 박사 아니고는 저희가 그래도 이 박사 타이틀은 잘 안 넣어요. 다 박사니까. 박사보다 밥사를 더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제가 간략하게 아까 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토론 의견도 들으시기 전에 간단한 이제 그 추진 과정을 좀 추진 과정과 경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막걸리 협회가 협회장님도 계시지만 막걸리 협회가 창립하면서 우리가 모토로 내걸었던 게 막걸리의 세계화 문화산업화였습니다. 그래서 세계화하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정말 이 훌륭한 유산을 유네스코까지 등재시키자라고 그래가지고 창립하자마자 그때 일례로 그
막걸리 문화와 역사라는 걸 가지고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추진을 했고, 드디어 2년 전에 우리 협회와 타격중흥회 같이 노력을 해서 국가유산으로는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타격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한 3차례 정도 포럼을 했습니다. 총 4차례 포럼을 했고요. 그 자료집이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이걸 집에 가서 다 정독해 보시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간사님께서 계속 메일 보내드릴 겁니다. 메일 보내드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30분이 우리 여기 이제 이력은 다 저희가 나눠드렸는데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늦게 오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력은 다시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할 때까지 같이 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등재할 때까지 우리는 한 몸처럼, 예금 우리 간사님이, 사무국장님이, 죄송합니다. 사무국장님인데 하실 것 같습니다. 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간사님 소개를 막 하다가 이름은 이야기 안 하고 박사라고 하고 끝났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본인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 본인이. 네. 아, 네. 여기 간사가 아니에요, 사무국장. 사무국장님. 네, 우리 이재화 사무국장님. 아, 네. 네. 아, 네. 오늘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되게 빠듯하게 연락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흔쾌히 먼 거를 모아주셔서 또 진행하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이렇게 술 교육 관련해서 계속 일을 하다가 최근에 단장님께서 같이 추진단에 합류해보는 게 어떠냐고 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최근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네, 꿈을 꾼 건 아니시고 원래부터 있으셨잖아요. 아예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원래 외국에 우리 술을 알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그 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실제로 유네스코 등재하는 이런 모든 일은 아마 그 사무국장님께서 다 하시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거기 서포트해주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국장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 번의 그 포럼을 통해서 얻었던 결론이, 포럼마다 저희가 되게 심도 있게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등재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이 원칙은 국가문화재청 우리 문화재청 정비하는 부서가 세계문화유산과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대기되는 우리 문화유산이 34건입니다. 단독 등재를 하려면 2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순서대로 한다면 우리 64년 후에 우리가 등재가 될 것 같아서 다음 수로 찾은 게 남북 공동 등재로 가자. 공동 등재는 매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횟수에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했고, 태권도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뭐 조청년하고 만났다고 그까지 조사하고 있는 이런 얼어붙은 남극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가다가 우리가 저기 안기부로 가는 게 아니라 문화유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조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다음 수로 본제, 그러면은 막걸리가 우리나라만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던 술이니까 그 나라와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안이 그 다음 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포럼이 뭐 일본에는 우리와 똑같은 도보로크라는 소리 있고, 저기 네팔에는 그거를 창이라고 부르고, 인도에서는 포나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둘과 같이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저희 협회에서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 막걸리라는 언어 용어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이 쌀 문화, 쌀 발효주를 등록시키고 안 시키고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걸로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다음 어쨌든 우리가 막걸리의 우수성,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그날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일본의 도보로쿠가 살짝 명맥이 남아있지만은 대부분 대중화되지 않는 술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대중화되어 남아있고 끝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유산으로서 가치화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막걸리의 우수성과 막걸리의 가치를 세계로 알리는 게 더 우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다른 쪽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 다음 네 번째 포럼에 나왔던 부분이, 그러면은
막걸리나 이런 걸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막걸리 빚기와 막걸리 문화가 유네스코 등재하는 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후건식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고 그때 토론회 마지막 토론에 나왔던 부분이 그러면은 해외에 우리 막걸리 협회가 있지만 각각에도 막걸리 협회를 우리가 지원하고 일본 막걸리 협회, 중국 막걸리 협회, 네팔 막걸리 협회 이렇게 해서 NGO 단체로 해서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등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난번에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원하는 제일 좋은 거는 이란으로 가서 문화재청에서 막걸리 빚기를 단독으로 등재 순서를 앞당겨서 이렇게 하는 안이 제일 좋은 안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안이 남북 공동 등재 안이고 세 번째 안이 다국가 연대한 안인데 저희는 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모이신 분이 보시면 몇 면이 다 다양한 분들로 다 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술과 무슨 관계 있냐고까지 술 쪽에 있으신 분들은 저분이 왜 오셨지라고 있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외교 쪽 라인도 통해야 되고 문화재 쪽 문화 라인도 통해야 되고 그리고 막걸리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아울렀습니다. 그리고 방송인 오늘 정말 우리 K컬처도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의 방송인과 또 우리 정재홍 작가협회 이사장, 부이사장을 모신 부분이 바로 이렇게 주변의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같이 가면은 세 가지 안 중에서 어떤 부분이든 저희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것까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저희 30분을 실무 추진단을 저희가 오늘 위촉을 드릴 거고 저희가 위촉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분과도 나누고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미리 저희가 오늘 보내드리기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사무국도 늦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연말이 되다 보니까 미리 이걸 자료집을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와 이렇게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고 오늘은 그 실무 어떻게 추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각자 의견을 한 번씩 들어보는 시간으로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얼굴을 익히는 그런 과정으로 자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제가 이제 가르친 저기 협회장님께서 저희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네? 백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꼭 반드시 문화유산에 가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아직까지 분과도 안 나눴습니다. 저희가 학술분 대략적으로는 저희 사무국에서는 학술분과 대외문과 이런 분과 그리고 해외 알리는 분과 이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오늘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안내를 해드릴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조금씩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참고를 해서 같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식 명칭이 뭡니까? 막걸리예요? 막걸리 빚기예요? 저희가 이제 국가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막걸리 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세계유산으로 갈 때 막걸리 빚기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막걸리 문화라고 해도 되고 막걸리 빚기 문화, 막걸리 문화가 빚기뿐만 아니라 문화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막걸리를 돌려 마시는 우리는 수장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문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분류 작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거는 여러 가지 전관이 있을 것 같은데 공식 명칭은 막걸리 문화로 저희 문화도 있고 빚기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거는 우리가 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우리는 그냥 막걸리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 우리는 그런데 서류로 작업할 때는 이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막걸리 자체는 등재는 할 수 없습니다. 문화유산으로는 비슷한 유의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금 긴장을 해야 될 부분이 사케가 지금 올라가 있고 일본에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보다 조금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케가 막걸리보다 앞서간다고 그럼 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도 이제 고도자를 내가지고 우리가 사케보다 질 수 없다라는 걸로 해서 조금 더 우리의 동력을 추진하는 쪽으로 오히려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통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이제 막걸리라고 해놓으니까 저희가 이 막걸리를 가지고 코덱스 국제규약을 추진을 하다가 실패. WHO에서 술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막혔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서 막걸리를 등재를 한다라고 해버리면 이 시비거리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김치도 김장 문화로 문화로 가지고 알죠. 예. 갔기 때문에 막걸리도 저희가 이제 출범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막걸리 유네스코 추진단인지 막걸리 문화 유네스코 추진단인지 뭔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이 업무를 진행을 해야 좀 이게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처벌을 하자면 예. 이 유네스코 등재라는 거는 보존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사라져갔을 때의 인류 문화 유산에서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부각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조차에도 막걸리 그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 안 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걸 좀 포커스를 좀 명확히 했으면 네. 샤케는 지금 미리 지금 그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샤케 일본. 네. 그럼 이제 샤케는 어떤 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거기에 그 기준을 두고 그런 식으로 상호든 뭐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그렇지. 그 사람들은 뭐 그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이미 벌써 거기에 안건을 올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첨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강혜용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과거 10년 전에 유네스코의 정책 방향이었고요. 지금은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누릴 수 있는 전 세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로서의 가치성과 이것이 교육, 평화, 산업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급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술에 대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까 강경 박사님 말씀하신 사라질 수 있는 위기였을 때 우리 이 문화를 보존하겠다는 명목이 있었다면 지금은 보편화된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그 대신 우일성 갖고 있다. 이건 한국인들이 만든 거야. 아니 이건 동양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사회 문화권의 사람들이 만든 문화야. 이것을 지정을 하고 이것을 확산 발전시켜서 전 세계인들이 이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의 메시지가 저기 17가지의 어떤 목표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평화, 교육, 보급, 뭐 평등화 이런 것들의 목표서들을 이 문화가 같이 수행해 갈 수 있느냐 이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분은 우리 막걸리 협회 사무국장님. 그 문화가 고유성이라는 것이 네. 대두가 되고 그것이 전 세계인한테 동조화될 수 있는 쪽으로 발전됩니다. 전혀는 예,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이런 어떤 비슷한 문화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벨기에 그 맥주 문화가 유네스코 문화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막걸리 자체에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걸리 문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단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남한 쪽에서 이렇게 막걸리를 갖다가 등재할 거냐, 남북한 합쳐서 등재할 거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발효 문화가 있는 쌀로 발효 문화를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이제 문화라는 게 사실은 좀 이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체성을 갖다 가지려면은 결국은 아무리 가도 북한까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뭐 막걸리 이제 뭐 발효라는 과정을 쌀을 발효하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따른 어떤 지역적인 문화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등재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신청하는 것 때문에라면은 북한까지 이렇게 이제 포괄해서 하는 게 좋겠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이제 뭐 이렇게 북한을 접촉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절차만 지키면은 행정적으로 근데 절차를 안 지키고 이제 하니까 문제되는데 이 같은 문화 같은 경우는 절차를 지키면은 전혀 어려움이 없이 답답합니까? 진행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차를 안 지키고 절차를 몰라서 미리 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에 막걸리 협회가 없는 게 문제죠. 그런데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금방 아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참고로 북한에는 2012년에 자기들의 문화로 이미 등록을 해놨습니다. 비물질 문화로 막걸리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떤 소통만 된다 그러면은 의외로 쉽게 빨리 될 수 있는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북한에 막걸리 협회가 없다 하더라도 북한을 포괄하는 막걸리 문화로 해가지고 두 나라가 공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또 협회가 있으면은 추진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를 갖다가 한정할 것인가를 갖다 명확히 정해야 이제 타겟이 분명해지니까. 선생님 그 북쪽에 무슨 연관이 있으시거나 가시는 건 북한에? 없으시죠? 북한에 그러 접촉 가능합니다 이제. 예. 아 이제 가능하시고. 네. 그거는 이제 통일부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네. 명단을 제출하고 아, 그래. 그걸 깼다라는 사전 방북 신청.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과거에 신청 사전 그거 사후 없이 신청이 없었던 승인이 없었던 것들이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적 요소는 사실은 정치적 요소가 좀 결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 장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 같아요. 네. 정책 이슈 아닌데 오히려 네. 대구 그 사업 중에 하나 그 진행을 하다가 그때 이제 엄청 떴거든요. 이명박 정권을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아주 정말 그게 된다면은 이건 엄청나. 저희는 단독 등재보다도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세계 거기 보면 우리 여러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그게도 너무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남북 관계가 정색된 것 때문에 저희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진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굉장히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남북 공동으로 해가 등록하는 거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남한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이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명칭 얘기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시작하면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리랑 김치 만들기, 김장 문화, 장 만들기 하니까 우리도 이제 일반적으로 막걸리 빚기가 이제 우리 무형문화재 됐으니까 막걸리 빚기로 남북이 공동 한번 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모일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막걸리 빚기가 그 자체가 막걸리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남북 간의 막걸리 빚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유네스코로 등재하면 그거 자체가 막걸리 빚는 문화, 막걸리와 어우러지는 모든 것이 다 포괄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재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에 대한 일반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된 상태에서 가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자문위원께서 용어 확정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자는 말씀을 개량적으로라도 우리 콘센서스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은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이 사실 유네스코 가기 위한 기본 조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 조건에서 우리는 막걸리 빚기로. 빚기로 등록되어 있으면 유네스코 가는 부분도 어차피 국가무형문화재를 등록도 가는 것이라서 지금 우리 유네스코 저기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술을 만든다는 데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막걸리 빚기라는 것 자체가 빚고 우리도 빚기도 그 걸르고 또 술을 마시고 술과 관련된 문화를 나누는 것 자체를 포괄한 의미에서 막걸리 빚기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좀 더 문화가 추가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막걸리 빚기 행위라든지 그렇죠. 그거에 이제 중점적인데 문화가 같이 없어. 그럼 거기다 막걸리 빚기 문화라고 하면 네,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은 이제 어른들하고 술을 마실 때 돌려서 먹는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 같이 얹혀갖고 막걸리 문화에 같이 엮어서 나가는 막걸리 거거든요. 빚기 문화. 예, 그러니까 빚기뿐만 아니라 음주에 대한 문화들 그리고 재래에 우리가 사용했던.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럼 막걸리 먹을 때만 돌리냐, 탁주 몰릴 때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가버리면 이 자체가 막걸리 빚기, 막걸리에 대한 그 독창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외부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또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재로 국가 문화 무형재로 2021년 9월 15일 할 때까지 그때까지 수없이 논의했던 그 과정도 우리가 이렇게 존중해가면서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뿐만 아니라 지난번 회의할 때 11월 달에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정의가 우리끼리도 의견이 다른데 그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문화예요. 문화. 막걸리 문화인데 막걸리 문화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우리 무형문화유산으로 들어가 있는 막걸리 빚기에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우리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면 그렇게 힘이 쏠리는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의견으로 할 것 같으면 또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 들어가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재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볼 때 대단히 중요한 화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노력이 집중이 되는 것이지 아까 추진단장님께서도 이렇게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더 나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이 같이 가는 거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불가능한 거예요. 33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엎지르고 앞장서서 우리가 먼저 간다.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현실 가능한 것은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남북이 같이 가서 내년이라도 후년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선택지를 좀 압축시켜서 우리의 역량과 노력을 좀 모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연 설명을 좀 그 막걸리 빚기 심사위원이 자문위원이 여기 허시명 선생님 계셨거든요. 국가 무형문화재 범위가 과거 똑같습니다. 유네스코의 이전에는 보호 정책이었다면 유네스코가 그 이후에 개방적, 그리고 확산적, 그 발전적인 방향성을 갖춘 것처럼 국가 무형문화재 제도가 무형문화재 보존제도에서 이제는 확산, 유산제도로 바뀌는 시점에 저희 21년대 막걸리 빚기 문화라는 명칭이 있었고 막걸리 빚기, 막걸리라는 거 두 가지 선호가 됐었는데 그때 허시문 선생님 그 배경을 잘 알고 계시죠. 심사위원으로 예. 막걸리 빚기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 제가 좀 그 문화재청 뭐 전문위원들과 함께 할 때 이제 저는 막걸리 쪽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해서 그 국가 문화유산이 되는데 일조를 좀 했고요. 거기에는 뭐 협회가 많이 이렇게 막걸리 협회가 그 초석을 깔아놓고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꾸로 막걸리 협회에 이 유네스코에 관련된 그 예산을 가지고 있나요? 책정해 놨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조금도 있고 예산이 있고 한국 막걸리 협회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예산을 뭐 몇 천만 원이든지 얼마를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작년도에 올해죠 올해 2천만 원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2천만 원 가지고 지금 5, 1년간 진행하는 중이에요. 그 기록 저는 몇 가지 생각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정리해보는 생각들 하나는 평생을 막걸리를 빚어왔던 그 장인들에 대한 그 체록화 작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는 이동수 회장 같은 분 계세요. 장수 막걸리에 평생 아버지 때부터 해오고 여기다 이제 정기성 회장도 계시지만은 이제 그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제가 이동수 회장님을 인터뷰를 하고 싶어가지고 회장님 심심하자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가서 회장님한테 회장님 얘기하고 싶으시잖아요. 저랑 좀 얘기 좀 하시죠. 옛날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싫다는 거야. 싫어. 그러니까 보통 저희 아버지도 인터뷰하려고 해도 남자들은 나이 들면은 뭐 할 말이 뭐 있어서 나 한 거 없어 그냥 싫어 이렇게 하고 마는 것처럼 돼버리는데
그런 체록화, 기록화 작업들을 쌓아놓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예산이 있다 보면 영상이나 체록을 동시에 해서 한 올해는 5명, 내년엔 5명 선정을 해서 그걸 누군가에게 용역을 맡겨서 해놓은 것들도 상당히 그 시간 싸움을 조금 하는 그분들이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해놓는 작업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위에서 이제 뭐 세미나하고 여러 가지 학술 세미나를 합니다만은 그 막걸리 그러니까 뭐 일본의 키키사케시가 있고 시서론 맥주 있고 이런 것처럼 지금 전통주 소믈리에라는 게 존재하긴 하지만 막걸리 전통주는 대단히 좀 포괄적이고 하는데 막걸리에 관련돼서 막걸리 빚기든지 막걸리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자격증 같은 것들을 따서 그분들이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특히 해외에 나갔을 때 막걸리를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협회가 주관하는 어떤 인증서를 가지고 협회나 나라나 인증서를 가지고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게 이 협회나 이렇게 그 선배들이 어른들이 해줘야 하는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조금 더 공동체의 몫이지 어떤 한 교육기관의 몫을 좀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재청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그 권위를 좀 더 부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2가지 것들을 제안해 봅니다. 그럼 제가 사회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용어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의견 뭐 아까 우리 자문님께서 말씀해 주신 막걸리 빚기와 또 강영현 박사님 말씀해 주신 막걸리 문화 아마 크게 그 2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나 조문이시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시초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관계를 가졌었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정의를 막걸리 빚기라고 정의를 명칭을 정하였지만 그 막걸리 빚기를 통해서 발생된 모든 파생 문화들, 그러니까 소나무에 뭐 막걸리를 시작해서 약을 준다거나 농번철에 세차물로 나온다거나 뭐 차량을 살 때 그늘을 지낸다거나 뭐 경상도 지역에서는 제상에다 막걸리를 올린다거나 이런 모든 문화들이 막걸리 빚기라는 이 함축적 단어 안에 모든 걸 문화재로 취급하기로 저희 협회랑도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걸리 빚기가 국가문화재가 된 이유는 단지 빚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빚기 행위를 바탕으로 파생된 모든 문화들을 우리는 국가문화재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걸리 자체도 국가문화재라고 표기를 할 수 있는 게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막걸리 병의 라벨에다가 막걸리는 국가문화재 써도 합법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빚기라는 제조 행위가 그 문화재 전체 범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빚기라는 행위 자체가 포션이 넓은 것이 아니라 핵심인 거죠. 빚기라는 핵심을 바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화권들에 있는 것들, 이 막걸리라는 것이 나온 것을 가지고서 응용을 하고 즐기고 뭐를 하는 것들이 모두가 문화재의 범위에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용어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생각하는 용어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용어도 있을 텐데 사실은 문화라는 개념이 사실은 빚기보다 굉장히 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빚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게 문화를 다 포괄하겠다.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뭐 괜찮겠지만 혹시나 오해 소지가 있거나 빚기라는 용어로 인해 가지고 전체 문화를 포괄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제 빚기 문화로 이제 등재되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용어는 변경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초기에 막걸리 빚기와 막걸리 빚기 문화 2가지 명칭으로 문화재청에서 경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허시원 선생님한테 좀 설명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 어차피 빚기라는 것도 모두 컬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표기를 하더라도 컬처 메이킹 막걸리라고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키만 딱 명시로 해서 문화재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기 국가문화 문화유산으로 된 거는 바꿀 수는 없지만은 세계유산으로 갈 때는 언제 반드시 그 용어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제 상식적인 부분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예 문제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빅기라는 게 물론 우리가 알기는 우리는 되게 어떤 영어로 표현할 때 메이킹으로만 우리가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오해는 있습니다. 우리는 빅기라는 걸 되게 예술적인 행위까지 포함되어서 빅기로 했는데 외국인들이 알 때는 영어로 했을 때는 그냥 만드는 것밖에 번역이 안 된다면 되게 축소될 수 있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뭐 문화로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걸 다 포괄할 수 제가 있는 행위에 대한 범위를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사케 이야기들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케에서 추진하는 게 코지를 가지고 술을 만드는 이 행위 자체가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럼 지금 막걸리 빚기를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상반돼서 우리가 그러면 누룩으로 빚은 막걸리만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백분걸 인정하고 뭐 이러면 걔들이 이야기하는 후지로 만든 쌀수라고 무슨 차별점을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냐까지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원료에서부터 그럼 차별성이 뭐야? 아 얘네들은 뭐 맑은 거 우리 탁한 겁니다. 이거 외에는 차별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걔들이 먼저 받아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걔들은 맑은데 우리 탁한 거다. 그럼 우리는 코지를 다 빼고 누룩만 갈 거냐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지금 다 걸려있기 때문에 저도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나라의 국가문화재로 좀 늦게 오늘 처음 참여해서 지금 진행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준이 돼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유네스코의 기준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거기에 상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춰져야 결국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위해서 우리는 본인도 구성이 되고 앞으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아까 벨기에 맥주고 이런 거 된 상황도 있고 특히 가까운 일본 애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앞서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게 그런 기준을 하면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더 잘 만들 수 있는 우리 그런 능력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그런 저기들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핵심적인 방향을 잡아서 상호든 그거 준비를 해서 준비위원회 나누든 이런 기준이 돼야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준을 쉽게 기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토론해야 이런 시간 낭비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타 나라에서 어떻게든 기준을 빨리 우리가 확보해서 거기에 맞는 돈가도 만들고 추진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방법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그 막걸리를 좁은 범위에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주의 포괄적인 부분에 함축적 의미로 막걸리가 좀 갔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제 음주 문화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케하고도 사케가 등재되는 걸 우리가 또 막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토지 부분, 입국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 그리고 막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걸러 마시면 말 때도 마실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술의 전반적인 거를 끌고 가시면 하는 부분인데 이게 쳐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좀 다 끌고 갈 수 있는 부분. 근데 그렇게 하면 전통주 진흥협회에서 이 회의를 하면 그 이야기가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막걸리 협회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 안 돼. 이게 막걸리만 갖고 하면은 우리 발전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좀 더 넓은 의미로 가지고 가는 게 저 한마디만 첨언을 하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좀 정확한 거고 근데 일단은 막걸리 유네스코 등재 추진단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막걸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맞고 제 생각은 그 막걸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특징 중에 하나는 걸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성기게 걸러서 착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곡물술 중에서 곡물술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가장 원초적인 술인 것이고 가장 그 술의 어떤 태초의 모습을 갖고 있는 술이라는 특장점을 일단 막걸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유일하게 그 거르지 않은 그 언필터드된 밀키한 그런 형상의 술이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유통망이 확립된 유일무이한 나라라는 측면에서 이게 그 세계의 다른 그 술들과 비교해서 곡물술 최초의 외양을 아직까지 도전하고 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밀어붙이면 오히려 그게 더. 근데 탁한 술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있는 건 아니나 법적으로 그 탁한 술이 카테고리가 어떤 규정, 그 지위가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동아시아에서 탁한 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전국적으로 유통망이 확립된 나라다. 지금 우리 국세청의 사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스스로 발등 찍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막걸리가 없죠. 탁주죠. 그러니까 막걸리라는 용어를 또 내세우기가 좀 어려운데 법적으로는 탁주이기 때문에 주세법상 탁주예요. 막걸리하고 탁주는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다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뭐 핀란드나 아니면 뭐 다른 옥수수를 갖고도 하는 나라들도 다 탁주 형태의 술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명확하게 우리가 선을 긋고 시작하자고 하다 보면은 얘기가 이제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방금 이제 강 박사님이 하신 말도 맞고 우리 탁 박사님이 하신 말씀도 맞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2024년도에는 확실하게 우리 잡아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도 잡고, 그다음에 남북이 같이 가는 방향에 대한 그런 것도 잡고, 지금 34개가 밀려 있으니까 앞으로 뭐 60년 걸리네. 60년을 어떻게 단축시킬 방향도 갈 거. 또 국제적으로 같이 교류해서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갈 것인지 이런 것 등등을 우리가 새로 추업날이 됐으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2024년도 이 순간 12월 달에 와서 한 잔 마실 때는 쫙 정리가 돼서 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만 해도 제가 볼 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뭐 되게 옳은 의견들이 나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협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한 말씀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동안에 그 협회에서 해왔던 걸 조금 전략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획을 조금 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국가무형문화재를 하면서 진행이 이제 많이 됐었고요. 유네스코를 먼저 추진하다가 보니까 유네스코 가기 전에 국가무형문화재부터 가야 된다는 걸 또 알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딱 명확하게 정하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각계각층의 분들을 모셔놓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 정도만 좀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추진하면서 어떻게 해야 유네스코 등재 가능하냐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빨리 갈 수 있는 쪽에 선택권을 두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욕심에 뭐 막걸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안 되는 게 있어서 좀 문화나 어떤 빚기나 뭐 이런 쪽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이제 나중에 토론회가 있으면 좀 하시고, 저희는 1차적으로 한번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인 담당 문화재청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이 좀 이제 도와주는 역할 좀 해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국가무형문화재 되면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면 우리가 세미나에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이제 유네스코로 가려고 노력했던 게 뭐냐? 퍼포먼스, 뭐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뭐냐를 자료를 많이 내놔야 된다. 그다음 이제 허시명 선생님이 얘기한 것도 그게 일환인데, 그래서 우리가 각종 이제 막걸리 축제, 막걸리 행사 뭐 할 때는 꼭 유네스코를 앞세워서 퍼포먼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자연인이신 윤택께서도 어디 자연에 가서 산에 가서 막걸리 한 주시면
이게 얼마 있으면 내가 알기로는 유네스코 등재한다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시그머니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모르는 국민들이 아, 이 막걸리를 유네스코라고 저 윤택이 얘기했는데 귀를 그냥 온 국민이 듣는 것들 이렇게 하고 학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언론인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이런 분위기 조성을 좀 해주시면 막걸리 이게 저희는 뭐 짧은 여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좀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남북 관계도 우리가 강력히 추진하다가 그것도 좀 중단한 이유는 남북 관계가 좀 이런데 뭐 그렇다고 중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뭐 정부라는 게 뭐 맨날 그렇게 경색된 게 아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준비해서 밀고 나가고 우리끼리 또 얘기했던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등재를 먼저 신청해 놓으면 북한도 또 무슨 경쟁 심리가 발생돼서 자기들도 뭔가 이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각계각층에서 좀 유네스코를 꼭 가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좀 이렇게 부각시켜 주시면 다음에 모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시고 관심을 가져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뭐 예산도 눅눅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은 예산에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그때 질문하셨는데 2천만 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세미나 여러 번 했고 또 오늘도 이런 자리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협회에서 이런 거 하려고 그런다는 걸 아셨으니까 많은 주변에 연락을 많이 이렇게 좀 해서 정보를 가지시면 다음 모임 때 또 진전된 모습으로 해주시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뭐 우리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서 신청도 하고 걸림돌이 뭔가를 또 말씀드리면 그 걸림돌을 해결해 줘야 될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같아요. 페이퍼를 쓴다든지 어떤 문화적인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작업해 주시고 또 해외에 우리 좀 뭐 대사님도 모시고 우리 서장님도 모신 것은 해외 어떤 그런 걸림돌이 있으나 정보 이런 것들은 또 그쪽에서 우리도 정보도 얻고 장관님도 모시는 거는 뭐 농식품부에도 또 그런 거 관련해서 문화재청도 그런 거 관련해서 뭐 이런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다양각층에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우리 막걸리협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연구 좀 많이 해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나가시면서 이걸 조금 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좀 빨리는 가되 좀 나름대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협회에서 나름대로 우리 단장님이 뭐 원래 추진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없는 예산이지만 하다 예산 반영해서 우리 그 회원사들이 많은 질문을 해요. 유네스코로 꼭 가야 우리 이게 성공하는 거냐?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 일부에서는 꼭 가야 된다. 이 막걸리가 우리가 장사를 잘 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국가 막걸리가 세계적인 어떤 위상을 높여야 된다. 이건 돈보다도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 회원사들이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예산을 쓰고 이렇게 추진하는 이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막걸리를 세계화해서 뭔가 문화를 알리는 그런데 앞에 저희 인사도 드렸습니다만 정말 초석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역사의식을 좀 가지시고 해주시면 나중에 유네스코 등재할 때 여러분들의 업적에 이렇게 좀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저희 협회는 뭐 성심성의껏 일하도록 할 테니까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아마 등재되기 위해서 우리 거기 초석에 다 적어 놓으실 거잖아요. 저희가 오늘 참여하신 우리 추진위원님들 1회부터 참여하신 분들 참여하시고 너무 빨리 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되면 우리가 이 좋은 분들 계속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이 뭐 회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과정 되어나가는 과정을 더 중시해서 막걸리를 더 이렇게 많이 알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가 한 번씩 얘기를 다 듣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막걸리 비키니까 막걸리를 한잔 하시면서 여기 식사 좀 하시면서 한 말씀씩 다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가 다 됐다 그래가지고 한잔 하시고 막걸리 한 잔 안주 드시면서 자유스럽게 토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들어오시면요, 여기 대표 막걸리를
여기 선장이 있습니다. 그 탈퇴에 따라오겠습니다. 네. 예.